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께서 또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전시회 준비에 관해서 오늘 이 짧은 강연에서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이 가시는 CES도 있고 또 CES 전시를 가시기 전에 혁신상을 신청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CES만큼 또 한국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관심을 주고 이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전시회는 아니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에디슨 어워즈입니다. 에디슨 어워즈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올해 2026년에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지원하셔야 될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디슨 어워즈를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CS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상 기업이 함께 모여서 즉 갈라 형식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미국에서 부여하는 수상 글로벌 어워즈인데요. 혁신을 시장성과 영향력과 함께 평가하는 글로벌 어워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품 외에 서비스 등등 신규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는 스타트업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026년 출시 기준은 2024년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출시 또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어야 됩니다. 이건 CS와 다른 점이죠. CS의 경우에는 출시 전 기획만 해놓은 제품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에디슨 어워즈의 제품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저를 확보한 제품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물을 활용하는 건 이제 홍보에 좋습니다. CS 혁신상은 CS 전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에디슨 어워즈는 따로 전시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상한 기업들이 웹사이트에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당연히 홍보할 수 있고요. 또뭐 뉴스레터나 이런 부분에 홍보 가능하고 특이한 점은 이제 미국에 직접 플로리다에 가셔서 이제 갈라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 같은 게 남아서 회사 홍보에 좀 유용하고요. 특히 해외 진출을 고민하시는 회사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위원이 빠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에디슨 어워즈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직접 사이트에 가셔서 스타트 노미네이션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계정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데드라인은 2025년 11월 14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몇 가지 티어가 있어서 그 티어별 지원을 하시면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미네이션을 위한 뭐 비디오 보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뭐 뻔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스킵을 하셔도 좋고요. 에디슨 어워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계정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기존 애플 계정 같은 걸 가지고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따로 이메일 등록해서 따로 별도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드신 후에 스타트 노미네이션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스타트와 컨택 인포, 노미네이션 인포메이션, 이발루에이션 크라이테리아, 컨트리뷰터, 소셜 미디어, 컴퍼니 데모그래픽스, additional questions, acceptance of terms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장점은 이렇게 미리 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야지만 다른 파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찬찬히 초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덧붙이기 하시면서 지원서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캐터고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네요. 캐터고리는 14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19개였는데 올해는 14개로 좀 컴팩트 있게 카테고리가 좀 줄여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카테고리 잘 설정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카테고리 어떻게 설정하는지 팁을 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official name of the nominated new product or service 즉 제품명을 쓰라고 나오죠. 제품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제품명을 만들 때는 그게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제품명처럼 들리지만 이게 너무 일반적인 일반 명사로 되어 있는 제품명은 너무 그냥
명사? 일반적인 명사로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시고 조금 더 이게 제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고유 명사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반 명사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일반 명사죠. 그래서 만약에 제품명을 그냥 에어 퓨리파이어 이렇게 하시면 미국 사람들, 영미권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품명처럼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에어 퓨리파이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엑스에어라고 한다든지 그건 고유 명사죠.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따로 설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캐테고리 전략입니다. 캐테고리를 가지고 이 분야의 심사위원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캐테고리의 선택이 모든 문항에서의 논리의 축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 제품에 어울리는 캐테고리를 설정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캐터고리에서 수상했던 그러한 후보작이라던가 수상작들을 한번 보시고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기술을 분류하는 것과 사용 시나리오 분류 중 어디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품이 어떤 캐터고리에 굉장히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의 스토리텔링을 하시려면 계속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기술보다는 이 사용자에게 이러한 편의와 스토리텔링을 제공할 수 있어라면 또 거기에 맞는 전략에 맞는 캐테고리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 두 개가 상반된다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을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 기술인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용자 중심의 스토리텔링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당연히 수상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떨어지겠죠. 또 너무 포괄적으로 주장해서 이게 조금 더 과대 포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스타트 포인트의 내용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컨택 인포메이션으로 가셔서 주 연락자가 누구인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질문은 이 고객사를 대변해서 이 노미네이션, 즉 후보작을 지금 업로딩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있죠. 요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대리 업체를 통해서 대행 업체를 통해서 에디슨 어워즈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yes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스스로 회사를 대변해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no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 연락자와 가능하면 보조 연락자의 정보도 전달해 주시고요. 모든 연락은 대부분 이 주 연락자 프라이빗 컨택트에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사를 대리하는 뭐 PR 소속이라면 여기 yes라고 해주시고 대행사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심사에 뭐 부정적으로 평가받냐 이런 건 없습니다. 회사가 뭐 규모가 크거나 바쁘거나 있어서 조금 더 뭐 대행사를 통해서 이런 걸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나의 선택권이니까요. 이게 뭐 우리가 대행사를 통해서 지원했다고 해서 심사에 불리하거나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미네이션 인포메이션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피셜 네임을 물어봅니다. 이 제품의 공식 이름이나 서비스명을 5단어 내외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0단어로 5단어 내외로 제품명을 만드셔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에디슨 어워즈 홍보물에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스펠링 오류 같은 거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혹시 수상이 되신 경우에는 이제 웹사이트나 뉴스레터, 보도자료 그리고 트로피에도 이 제품명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식 제품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좋습니다. 마침표, 쉼표 뭐 이런 기호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여기 직접 컷앤 페이스트해서 붙이라고 이 저작권 표시나 뭐 이런 상표 등록이 된 제품이라면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 제품명이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는 여기에 알파벳 스펠링으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수상이 된 경우 그 이제 행사에서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 프로나운시에이션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스펠링으로 해당 제품의 발음 방법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명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회사명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프로나운시에이션 넣어주시고 읽는 철자 그대로가 읽는 거다 하면 따로 뭐 바꾸실 필요 없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제품명을 표시할 때는 정확한 철자, 기호, 대문자, 소문자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product R, 뭐 XTM 이런 식으로 홍보물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 가이드와 또 법무적인 내용 이게 혹시라도 해외에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제품에 그런 게 있는지를 교차 검증해서 제품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안 단계에서 확정한 제품명으로 넣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연결해서 또 다음 질문들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이 제품이 출시가 시장에 됐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에디슨 어워즈 후보로 심사 대상이 되려면 제품 또는 서비스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최종 출시돼서 이미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나 제품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혁신사항과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 출시가 분명하게 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겠고요. 회사의 웹페이지 URL 물어보는 질문에는 영문으로 바로 나오도록. 이게 자동 글자 그 언어 번역이 되는 사이트가 있고 따로 ENG 뭐 EN 이런 걸 끝에 대시로 눌러야지 영어로 표시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영 공동 사이트로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영문으로 나올 수 있게 다시 재확인하셔서 그 정확한 URL을 넣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따로 그 URL을 또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요번에는 이제 그 컴퍼니와 브랜드 로고를 물어보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제품의 로고가 별도로 있는 곳은 제품의 로고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없다 하면 이제 회사 로고만 넣어주시면 좋고 둘 다 있는 경우는 다 업로딩을 해주면 좋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로 JPEG나 PNG, PNG로 이미지를 만드실 때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800, 600 픽셀 사이로 최대 2MB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출된 이미지는 사이트에 또 뉴스레터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기 때문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섹션에는 그 제품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업로딩하라고 나옵니다. 역시 JPEG나 PNG로 해상도 800, 600 픽셀, 200, 2메가베이트 내외로 넣어주시고요. 요 메가베이트 내외로 한 뭐 그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역시 사용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대표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 보시고요. 파일명도 가급적 막 1, 2, 3, 4, 5, 6, 7, 8 이런 것보다 좀 일관된 규칙을 활용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이미지를 만드실 때는 이미지 단독 컷으로 흰색, 단색 배경, 로고, 텍스트는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텍스트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텍스트가 많아지면 이미지가 좀 최소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되 최소화해 주시고요. 가급적 제품이 강조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세부 디테일 컷도 좋습니다. 기술이나 혁신 포인트가 드러나는 부분 클로즈업으로 하시면 되겠죠. 또 브랜드 로고는 별도로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경은 가급적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품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의 제품이 좋고요. 이미 출시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급적 에디슨 어워드의 제품 이미지는 실물 기반이 좋습니다. 그래서 3D 렌더링보다 실제 제품 사진을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된 그래픽을 최소화하시고 뭐 AI로 만든 제품 이미지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가짜인 티가 아직까지 나기 때문에 좀 사실적으로 선명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관성 있는 느낌으로 모든 이미지를 제출하실 때는 같은 톤 배경 그런 조명으로 정리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이나 기호, 제품에 적용된 이런 마크 등이 있다면 뭐 CE나 FDA, 뭐 TMR 이런 게 있다면 넣어주시고요. 파일 여러 장 업로딩 할 때는 가장 대표성이 높은 이미지를 네이밍하실 때 메인으로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심사를 하실 때는 심사위원이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작은 화면으로 온라인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도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권장은 뭐 한 장도 괜찮지만 가급적 3장 정도 제품의 단면, 정면 샷,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시연샷, 차별화 포인트를 디테일한 혁신적 기술 요소를 근접 촬영한 이렇게 3장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를 업로딩하다라는 칸이 있습니다. 비디오는 이제 최근에 촬영하신 게 당연히 좋겠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촬영하실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역시 여기도 규격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사이트에 올리는 걸 좀 선호하죠.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곳에서도 누르면 바로 플레이가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고사양 업로딩 형태는 다운로딩 형태는 심사위원이 그것을 스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뭐 유튜브나 비메오나 이런 형식의 링크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품을 소개하는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사람이 인터뷰하고 말하고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이는 1, 2분 내외로 가급적 60초에서 90초 내외가 좋습니다. 전문 제작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만 혁신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질, 음질 필요하고 가급적 내레이션과 영문 자막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영상을 심사위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서 하는 거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유튜브나 비메오 형식에 바로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선택사항인데 대표자가 직접 이 제품을 소개하는 피칭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구글,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직접 찍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뭐, OBS나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로 이렇게 촬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의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과 그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와 함께 뭐 줌 같은 걸로 촬영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제품 소개 피칭을 짧게 한 30초 정도로 소개하는 걸 보여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가급적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피치를 만드셔서 연습을 하셔서 이걸 진행하시면 가급적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352 텍스트, 그러니까 캐릭터 자 내외로 글자 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예요. 캐릭터 그 스펠링 하나하나씩 철자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철자를 의미합니다. 짧아요. 그래서 352자 내외로 제품 소개를 기재해 주세요. 하면은 영단어로는 한 뭐 70단어, 100단어 내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또 얼만큼 많은 텍스트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가장 처음 읽는 부분이잖아요. 이 제품에 대한 가장 처음 노미네이션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귀사의 제품 서비스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를 신중하게 다듬고 철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급적 한 분이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만드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1, 2분으로 저는 90초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후쿠 5초 내에 문제점을 이렇게 연상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제품을 약간 뭐 우리의 제품을 소개하는 로고와 함께 제품을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 컷 5초 정도 보여주시고요. 5초에서 15초 내로 사용자와 현장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문제점으로 제공해 주시고요. 15초에서 35초 정도 제품의 솔루션, 정의, 시연하는 법, 35초에서 55초 성능이 어떻고 고객이 이렇게 좋아했고 인증 특허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요. 55초에서 75초 사이는 어떠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그 분야에서 좋은 임팩트가 있고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CTA. 뭔가 우리의 제품을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 콜투 액션 하나 넣어주시고 제품 소개하는 뭐 문의, 연락처, 로고, URL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참고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덕트 서머리입니다. 이게 350자 정도여서 캐릭터로 한 100단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뭐 100단에서 150단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 5문장 정도. 일단은 why, what, how, proof, impact의 순서로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에 관한 업계의 표준, 사용자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정량적인 근거를 포함한 문장 하나. 뭘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문제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why.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졌고 우리 제품을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what이죠. 그리고 how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핵심 기술, 메커니즘, 차별화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세 개 정도의 내용 넣어주시고요. 증거, proof.
성능 인증 도입처 특허 임상 파일럿 등을 통해서 이러한 차별성이 이러한 증거로 정리가 된다라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안정, 환경 접근성, 사회적으로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정량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간결한 문장 구조로 액티브 보이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능동형으로 문장을 써주시고 전문 용어 병기하시되 좀 과장된 마케팅 용어는 피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예요. 요거는 346 철자가 나왔습니다. Healthcare systems lose efficiency from repeat imaging, causing delay and cost. 문제점이죠. Med Image QA is an AI-powered solution, 우리의 제품입니다. That analyzes scan quality in real time. Using a physics-informed CNN trained on 1 million cases, it detects degradation before diagnosis. In 12 pilots, acceptable scan rates rose from 82% to 94%.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 결과, 파일럿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프루프하는 부분이죠. Cutting repeats by 31% and saving hospitals over 500,000 US dollars annually.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임팩트가 있고 이런 결과물을 창출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떤 거는 한 문장이 아니고 절 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임팩트 있게 앞에 안내해드린 요 순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사의 제품에 관한 서비스 차별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00단어 정도로 이미 시장에 유사한 제품 서비스 솔루션이 있다면 200자죠. 단어가 아니라 기사의 혁신성이 경쟁사 대비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CES의 혁신성 물어보는 그 질문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컨셉트에 관한 질문인데 이거 우리가 OCMD라고 하죠. Opportunity, Concept, Method, Design이라고 해서 기회, Opportunity, 발상, Concept, 방법, Method, Design 부분에서 여러분의 제품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돼서 출시됐는지를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예요. 초기 아이디어에서 최종 제품 서비스까지 영향을 준 요인, 팀워크, 반복적인 개선, 초기 모델 프로토타입을 이랬다라는 것들을 스토리텔링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설명하셨던 그 제품의 소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이게 제품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한 팁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별화 포인트는요. 궁극적으로 what makes your product service unique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숫자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경쟁사 대비 성능이나 비용, 속도 중 최소 1개 이상의 수치를 제공해 주셔서 그만큼의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 수치화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 메커니즘이 뭔지를 영문으로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innovative item 하면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AI-driven, sensor fusion이라고 정확하게 기술명과 방법명으로 innovative라는 그런 좀 abstract한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AI-driven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냥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것보다 sensor fusion이라는 방법, 기술명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중심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결과도 표현해 주시고요. 문장의 길이는 그죠?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200자 공백 포함, 그리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넣지 마시고 innovative, world class 이러한 좀 뜬구름 없는 표현보다는 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2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죠? 많이 쓸 수는 없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각각 이게 3개의 예시예요. 그래서 제품명 넣으시고 그죠? This product delivers 22% more detection accuracy and minus 35% cost versus legacy tools. legacy tool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제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Powered by patented AI sensor fusion engine. Enables labs to process two times more samples per shift reliably.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건 샘플이니까요. 그냥 이제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거 우리 제품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를 한번 먼저 국문으로 고민해 보시고 영문화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국문에서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좀 배제하시고 그리고 번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opportunity, concept, method, design 부분의 스토리텔링 방법인데요. 먼저 기회를 설명하는 거는 이제
시장의 공백, 어떤 사용자의 불편성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뭐 수백만보다는 정확한 수치. 매년 뭐 2천만 명의 환자가 뭐뭐 때문에 뭐 그런 정확한 진단이 지연된다처럼 정확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컨셉트는 따라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내부팀이나 대표님이 경험한 걸 넣어주셔도 좋고요. 고객의 피드백,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어떻게 뭐가 되었다라는 그런 계기, 트리거라고 하죠. 이걸 짧게 좀 서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반복한 접근 방식이 있는지, 실험, 프로토타입,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 파일럿 테스트 등 이 반복적으로 이 개선했을 때 그런 루틴이 무엇인지 그 루프를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혁신성이죠.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된 사용자 경험과 안정성, 접근성, 규제를 어떻게 준수했는지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때는 뭐 UX나 UI를 단순화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라는 거, 뭐 의료 규정을 충족했다,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뭐 이러한 구체적인 가치를 반영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샘플 한번 볼까요? Opportunity, Concept, Method, Design 순서대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Radiology departments face 15 to 20% repeat scans due to poor image quality, delaying diagnosis, and raising costs. 자, 이건 뭐 영상의학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이렇게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든 걸로 기회로 잡았죠. 컨셉 보겠습니다. Inspired by clinicians frustrated with wasted imaging time, our team conceived an AI-based quality assessment system to catch errors before diagnosis. 자, 이거는 임상에 직접 있었던 그러한 의료진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품을 컨셉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딱 스토리텔링 하셨고요. 방법론 볼까요?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고 개발했는지 경험이에요. Over 3 years, we integrated through 12 prototypes, training a physics-informed CNN on 1 million label images. 자, 지난 3년간에 12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뭘 했다라고 이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Continuous feedback from hospitals, refined accuracy and usability, ensuring real-world reliability. 단순히 랩에서 연구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있는 병원에서 이거 임상적으로 실험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파트 볼게요. The final platform integrates directly with the DICOM or DCOM workflows, provides real-time alerts on SERP optimal scans, and features a simple multilingual interface designed with technicians. The result is a system that not only improves scan quality, but also reduces repeat exams, saving hospitals money and improving patient safety. 자, 우리 궁극적인 제품이 이러한 디자인으로 최종 제품으로 개선이 되었고, 이 개선된 제품은 병원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라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여까지 이 샘플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상의 회사의 샘플이기 때문에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 value에 관한 거죠. 자, 어떠한 우리 제품만의 differentiation과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value는 이 차별화될 수 있는 differentiation, 가치 제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한, 또 시장 우위, market advantage에 관해 물어보고 있고요. 또 비용과 편익 부분에서의 차별화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제품 서비스가 왜 돋보이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간단한 피칭 스타일로 제시해달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경쟁 제품 대비 우리 제품의 핵심 이점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성 솔루션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비용이 편익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밝혀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것이 따라서 사회적인 어떠한 환경적인 또 인류의 임팩트가 있는지 environmental, social, human impact라고 나왔죠. 이 에디슨 어워드의 진정한 혁신은 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취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CS 혁신상의 경우에는 휴먼 세큐리티 뭐 임팩트가 있냐 이러한 이번에는 없어졌지만 그 질문인데요. 에디슨 어워드에서는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주는 기술인지를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노하우 안내해 드릴게요. 6번째 팁입니다. 차별화, 가치 제한, 시장 우위, 비용 편익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인데요. 차별화에 대한 질문은 Why us, not them?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작성 팁은요. 경쟁 제품 대비 수치를 비교해 주세요. 성능이나 비용, 속도 등 이런 것들 비교해서 2개 이상 뛰어나야 됩니다. 독자적 메커니즘이나 기술명이 있다면 병기해 주시고요. 유사 제품은 이런 방식인데 우리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이런 구조로 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부분은 바로 가치 제한, value proposition 부분인데요. 고객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을 주시면 됩니다. 고객의 시간, 비용, 리스크 중 최소 하나를 정량화하시는 게 좋은데요. 무엇을 가능하게 해서 고객이 뭐뭐 할 수 있다 식의 결과 중심의 서술이 좋습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사용자의 시나리오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Doctor's cost scan review time from 10 minutes to 3 minutes. 자, 고객이 분명히 시간을 절감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시간적인 것, 비용적인 것, 리스크 중 하나, 최소 하나를 정량화해서 가치 제안을 해주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바로 시장 우위인데요. 왜 우리의 지금 제품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 팁은 바로 특허나 인증이나 공급망, 파트너십, 진입 장벽 중에 우리가 좀 유리한 부분을 최소 한두 개로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규제나 표준을 충족했다라는 것, 뭐 FDA cleared, CE marked 이러한 형용사로 제품명에 넣어주시면 혹은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신뢰성을 보강할 수가 있겠죠. 실제 도입한 사례나 파일럿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는 비용과 편익에 관한 건데요. 핵심 질문은 이 가격이 왜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거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Total Cost of Ownership, 즉 TCO를 절감했다, ROI의 회수 기간이 뭐 짧아졌다, 줄여졌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Pays back in under 6 months with 20 units. 뭐 이런 절감하는 부분, 시간, 인력 등으로 환산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문단 하나 샘플로 보도록 하죠. Our solution differentiates itself from legacy scanners by delivering 22% more accuracy at minus 35% operating cost, powered by our patented AI sensor fusion engine. Its value proposition is simple. Hospitals process 2 times more patients per day while reducing repeat scans by 31%. We hold 3 global patents and achieve CE FDA clearance, giving us a strong market advantage with immediate scalability across clinics. The system's cost benefit is clear, payback in less than 9 months, lowering annual imaging expenses by over $500,000 per facility.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예시이니까 여러분 회사의 제품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팁입니다. 그 질문 중에 거의 마지막 질문이었죠. Environmental, Societal, Human Impact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첫 번째, Environmental은 이 환경적인 요소죠. 핵심은 뭐 탄소 절감, 에너지 효율, 자원 절약 이러한 키워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으로는 뭐 몇 퍼센트 절감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절감 포인트를 수치화하는 게 좋아요. 몇 톤을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권장 표현 한번 샘플 보시면 Our product reduces chemical uses by 80%, cuts energy demands 35%, 뭐 zero landfill design 이런 식으로 수치화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사회적인 임팩트입니다. 핵심은 바로 접근성,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건 accessibility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군을 확대한 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 이런 걸 확대했다. 안전성, 사고나 에러의 감소율을 확대했다.
고용 창출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역 사회에 기여하였다. 이런 부분을 수치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죠. 샘플 표현 볼까요? Improves road safety by lowering accident risk 25%, creates 50 plus skilled jobs in local communities. 이런 식으로 샘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류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량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요, 사용자 중심의 결과 또 삶의 편익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Reduce patient wait time from 2 hours to 30 minutes. 2시간에서 30분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졌다. 이런 거 굉장히 수치적으로 좋은 표현이죠. Enable early disease detection for 1 million users annually. 그죠. 뭐 1년에 해당되는 몇 명의 사용자들에게 뭐 편익을 제시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수치화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것도 이 샘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문단인데요. 역시 이 모든 내용을 environment, societal, human impact로 정리한 예시예요. 제가 이거는 뭐 따로 읽어드리진 않고요. 함께 전달드린 그 슬라이드 내용 한번 보시고 역시 이것도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evaluation criteria 넣으실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칸을 가면 이제 contributor라고 해서 같이 협업한 팀원들도 넣어라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선택 질문이고요. 뭐 이게 토마스 에디슨의 협업적인 발명 방식을 좀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함께 협업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라라는 건데 뭐 내부 직원 혹은 뭐 외부 직원,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연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관련 기회와 정보 여기 제공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 연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뭐 판매하진 않는다. 이렇게 뭐 어떤 내용으로 이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로 컨트리뷰터가 없었다 하면은 넣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뭐 있으면 심사에 유리하고 없으면 심사에 불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소셜 미디어 기재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은 이 가급적 회사 링크드인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대표님의 개인 링크드인이라기보다는 옵셔널이라고 나왔는데 회사에 제품 페이지 같은 게 있으시면 링크드인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페이스북 페이지, 뭐 트위터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가급적 회사의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 대상의 제품 서비스 솔루션 혹은 귀 조직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그 제품명에 따른 SNS가 따로 있는 업체도 있으시고 회사명으로 된 SNS가 있으신 업체도 있는데 가급적 제품명으로 된 게 있으시면 그걸 넣어주시고요. 둘 다가 뭐 혼재되어 있다. 링크드인은 회사 거만 있고 페이스북은 제품 게 있다 하면은 그렇게 가급적 제품 거 위주로 넣어주시고 없는 부분은 회사의 걸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뭐 내가 대표자인데 대표자의 링크드인 내용이 다 회사 걸로 되어 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설명하는 따로 소셜 미디어가 없는데 이걸 지금 만들려자니 팔로워도 없고 보기가 좀 이상할 것 같아 하신 경우는 뭐 예외이긴 하지만 대표님의 링크드인 중에 가급적 회사의 그런 뭐 명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심사위원들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보. 이 페이지의 모든 질문은 내부 확인용이고요. 심사위원에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회사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거 뭐 수상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회사 인원이 몇 명이냐? 스타트업이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5명, 5명 이하의 기업을 이제 스타트업으로 봅니다. 그죠? 스타트업은 기업가나 팀이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여기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좀 많이 드는 편이지만 수익은 제한적이나 좀 뭔가 스케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팀, 스타트업 넣어주시면 좋고요. 또 어떠한 인더스트리인지, 어떤 분야인지, 회계 연도가 몇 월에 시작하는지죠. 그죠? 그래서 1월에 대부분 시작하시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 회사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사랑 확인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사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다 옵셔널입니다. 선택 정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죠. 다음은 이 에디슨 어워드에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데 심사에 역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세계 후보자, 수상자, 업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더 잘 알아내고 지원할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뉴스를 어디서 즐겨보냐? 그죠? 그리고 에디슨 어워드에 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 에디슨 어워드에 대한 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한 동기, 뭐 팀이 인정을 받기 위해 PR이나 미디어 노출을 위해 전략 멘토십을 통해서 네트워킹 기회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수 선택 가능하고요. 역시 심사에는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용 약간의 yes라고 해주시고요. 전체 다 세이브 해주시고 그리고 서밋 노미네이션을 하시면 이제 결제 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이 중에 일부라도 아직 필업이 안 된 경우는 서밋 노미네이션을 가더라도 저장이 안 된 페이지가 다시 떠서 그걸 내용을 채워 넣으라고 계속 리마인드가 되니까요. 내용이 다 채워지고 마지막 검토까지 완료가 된 후에 서밋 노미네이션을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각각의 요소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이미 충분히 전달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꼭 관리하셔야 될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시스템 상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너무 초과가 됐어요. 내용을 더 쓰고 싶은데 이게 막 번역을 하시다 보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길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쳐내하셔야 될지. 자, 정말 중요한 건 숫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뭐 several hundred, several million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2.3 million, 뭐 수십 퍼센트 이런 거보다 정확하게 단위로 명시하시는 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인오돌 to 이 단어는 멋지게 들리긴 하는데 글자 수를 많이 차지하죠. 이런 경우는 그냥 to 이런 걸로 바꿔주시고요. 뭐 utilize라는 좀 긴 동사는 use라고 바꿔주시고 very, extremely 이렇게 불필요한 부동사는 삭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과다 사용하시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the data that we collected 굳이 that을 넣지 않아도 the data we collected 이렇게 좀 캔슬, 좀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동태보다는 이제 능동태가 좀 짧아지죠, 문장이. 비동사 implemented by보는 그냥 implements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주셔도 이제 약간 트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중복된 형용사, innovative and new 이런 거보다 그렇게 형용사 많은 경우는 그냥 innovative 하나만 살려주시고요. provider reduction 이거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삭제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보다 그냥 삭제하다라고 하시면 reduce라는 동사 하나로 다 해결이 되겠죠. 나열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핵심에 된 사용을 형용사 같은 거나 뭐 명사 같은 거 나열할 때도 한 두세 개까지만 그죠? 해주시고요. in a case of 이런 긴 전치사구는 뭐 if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한 맥락 삭제, 회사 연역이나 이런 거 수상했다, 제품과 상관없는 내용은 하지 마세요. 문장 길이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한 문장에 15단어 내외 길어도 22단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읽다가 피로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운팅 하실 때 시스템 상에서 들어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원본 쓴 게 초과되거나 너무 이제 글자 수가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가급적 작성하실 때 영어로 작성하실 때 워드로 쓰셔가지고요. 워드 소프트웨어에 가시면 워드 카운트가 있죠. 워드 카운트로 가셔서 그 리뷰로 가시면 캐릭터 카운트가 있어요. 캐릭터 카운터s with space 즉 빈칸 포함 캐릭터를 확인하셔서 이 제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좀 안전하게 초안 쓰실 때 분량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심사에 유리한 영문 톤이나 구조가 당연히 있겠죠. 요 스타일 가이드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어보다는 수치나 증거 먼저 넣기. 그러니까 뭐 our product is very good 이거보다는 our product reduces 그죠? 뭐 the cost by 뭐 20%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그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막 과장된 마케팅적 수식어보다는 수치나 증거를 먼저 배열한 그런 문장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일단은 기술이 첫 번째로 등장할 때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야구 같은 것도 한번 이제 잘 그 분야의 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outcome over feature라고 해서 기능보다는 결과. 그죠? 그래서 뭐 오토 퀄리베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뭔가를 환산하는 기능이 있다면 뭐 그거라는 그런 기능보다는 cut setup time by 뭐 67%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결과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에 조금 집중하셔서 어, 지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치 표현이라고 해서 뭐 highly, world class, best in class 이런 거는 너무 좀 자기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얼만큼이 높은 건지, 뭐가 하이 클래스고 뭐가 세계적인 클래스인지가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이런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지표나 벤치마크를 넣어주시고요. 한 문단에는 한 주장을 하셔서 이 심사위원이 뭐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막 소설을 읽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긴 글을 읽으면. 그래서 한 문단 안에는 가급적 한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는 근거 2개, 결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딱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닛과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가급적 미국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 같은 거 명확하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어낸 자본 같은 게 있다면 명확하게 가로 안에 영어식으로 풀어주시고요. 한국어 개념이 있다라는 경우도 정확하게 영문으로 가로 안에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규제 이런 거죠. 의료, 환경, 안전 이런 규제의 표현은 근거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함께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또 심사에 유리한 이런 영문 톤, 구조 스타일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문 문장을 압축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before, after를 가지고 내가 주로 이렇게 before 형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면 after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포인트는 숫자 2개 넣고 근거 1개 조합한 이런 습관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Our solution is very innovative. 이런 거 나쁜 거죠. 어떤 innovate 혁신적인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And deliver transformative value across many industries worldwide. many도 잘 모르겠고 많은 그런 그죠? 분야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transformative value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런 거는 다 수치화. Our solution reduces inspection time by 43% across 12 pilots, enabling labs to process 2.1 times more samples per shift. 그냥 twice much more보다 2.1 times more 하면 훨씬 더 뭔가 좀 의미 있는 수치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고요. 다음 표현. We use state-of-the-art algorithm to improve accuracy. 나쁘진 않은데 이게 되게 마케팅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state of the art 알고리즘이 뭔지. We boost, our product boosts detection F1 from 0.81 to 0.92 on a 50K image test set. Public benchmark 이런 식으로. 이거 아마 뭐 좀 기술적인 건데요. 이게 향상된 걸 보여주는 거죠. defect detection이 향상됐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수치화한 겁니다. Installation is easy and fast. 이거보다 뭐가 쉬운 건지, 얼마큼 빨라졌는지. Shifts pre-calibrated, setup 15 minutes less with a QR guided wizard. 이런 식으로. 숫자와 근거를 조합한 문장을 쓰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슨 어워드를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좀 이제 잘 못하겠다. 우리가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손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으로 컨설턴트를 매칭해 드리고요. 또 다수의 글로벌 북미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기 때문에 또한 뭐 에디슨 어워즈의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CS의 심사위원을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전 심사위원 한 분과 또 실질적으로 현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인 제가 또 직접 여러분의 신청서를 한번 또 봐드리는 그런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립니다. 수상률이 저조한 기업들을 수상이 목적이니까요. 가급적 수상이 좀 잘 되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출품 자료가 에디슨 어워즈에 적절한지에 먼저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또 사후에 이 글로벌 어워드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컨설팅 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글로벌 어워즈의 다수의 또 수상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기관에서 참여해서 혁신 수상이나 에디슨 어워즈 수상률이 한 10에서 15%인데요.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수상률이 최고 35% 이상으로 향상된 케이스가 물론 기관별로 다르겠지만 또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35% 정도의 수상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진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CES를 포함한 에디슨 어워즈와 같은 유수 전시회 어워즈의 신청 준비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여러분에게 맞춤식 컨설팅 전략, 출품을 하지 말아야 될지, 출품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냥 다음에 하세요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또 말씀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식으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급하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슬라이드가 좀 정리가 좀 제대로 한 번에 보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리된 PDF 폼으로 이 강연 자료를 함께 드릴 테니까요. 한 차례 한번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청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올해의 이제 에디슨 어워즈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